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갤럭시 A9 프로입니다. 해당 영상은 갤럭시 S21로 촬영하여 제작을 하였고,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간단히 보면 화면은 6.4인치의 풀 HD 해상도의 인피니티 5라고 불리는 펀치홀 디스플레이, 참고로 LCD 패널이고, 칩셋은 스냅드래곤 710, 램은 6GB, 무게는 173g, 배터리는 34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안되고 방수 방진도 안돼서 딱히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최초로 이 노치가 아닌 펀치홀을 탑재한 기기로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는 넓은 화면으로 관심을 받았던 기기입니다. 해당 제품은 최초 통화일이 2019년 3월 7일 자급제 모델이고 11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LCD 패널이기 때문에 잔상 걱정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10에서 15만원 사이의 가격대로 구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 말했듯이 최초로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사실 그것을 제외하면 무난이라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보급형 모델인 만큼 칩셋이나 램이 빵빵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히 SD카드 슬롯도 빠지고 이어폰 단자도 빠지고 OLED 패널도 아닌 LCD 패널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삼성페이도 안되고 해서 다른 의미로 또한 관심을 받았던 기기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흔히 빠지는 기능들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친구들이 드디어 보급형은 포기를 했구나 할 정도로 말이 많았던 그런 기기였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빠진 기능들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점에서 만족스러웠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전면에는 펀치홀을 가진 넓은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상좌우 베젤은 아주 좁고 하단의 베젤은 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넓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시원시원한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2차 마이크가 보이고, 좌측에는 유심카드 트레이와 빅스비 버튼, 우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키, 하단에는 스피커, C타입 단자, 마이크,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와 LED 플래시, 지문인식 버튼, 삼성 로고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흔한 삼성의 기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후면의 디자인이 괜찮다고 느꼈는데, 다른 색은 몰라도 이 오로라 블랙 색상이 딱 칙칙하지 않으면서 촌스럽지 않은 적당한 선을 지켜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메라 섬 디자인도 괜찮고,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이 링까지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난 부분 없이 만족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전면의 디스플레이는 풀 HD의 LCD 패널인데, 품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선명하고 밝습니다. 다만 AOD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두 번 눌러서 화면 켜기 기능도 빠져 있고, 색상 모드도 모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기기들에서 자주 쓰고 유용하게 쓰던 기능들이라 아쉬운 점입니다. 펀치홀은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아주 큰 펀치홀인데, 불편한 점은 전혀 없고, 이 펀치홀 때문에 상단바가 넓게 차지를 한다는 점이 그냥 쓸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 이게 캡처를 한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이마가 아주 넓게 캡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에 대해서 보자면, 하단에 단일 모노로 작동하는 스피커인데, 소리가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고음 부분에서는 찢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웅장하고 깔끔한 그런 스피커도 아니고 그냥 쓸만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을 볼 건데, 칩셋 자체는 연식이 어느 정도 있는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쓰기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좋다고 해야 될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동작을 할 때도 끊임이 없이 답답하지 않았고, 게임도 이 정도 성능인데 가벼운 게임들 모두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무거운 작업이나 3D 게임은 물론 무리가 있겠지만 일상용이나 가벼운 게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램 성능을 볼 건데, 램은 6GB 램을 탑재하고 있고, 보급형 모델들 중에서는 나름 큰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만족스러운 램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게임 성능이야 칩셋 자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두말할 것 없이 모션이 많아지고 하면 많이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멀티태스킹이나 일반 사용 시에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주는 램 성능이었습니다. 리프레시도 램 용량에 비해서는 매우 드물었고, 스로틀링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이 역시 연식이 있는 보급형 모델인 것은 감안을 해야 하는데, 딱 일상용 사진 그 이상을 바라고 사용하기는 힘든 카메라입니다. 후면의 트리플 카메라는 f2.4 망원, f1.7 일반각, f2.2 심도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각에서는 f1.7로 보급형 치고는 상당히 밝은 카메라였습니다. 결과물에서도 스펙만큼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센서 자체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지
디테일이나 선명도에서 많이 부족한 사진이었습니다. 라이브 포커싱 기능은 그냥 쓸만한 정도이고, 다만 야간 모드 기능은 아예 빠져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용량이 많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칩셋도 전력 관리를 잘하는 편에 속하는 칩셋이고, AOD 기능이라든지 여러 빠진 기능들이 있어서 배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단순 사용시간으로는 7시간 30분을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면 평균보다 훨씬 오래가는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고, 충전도 최대 15W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 아주 빠르게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단점은 명확한데 장점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안 좋냐 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점들: SD카드가 안 들어가고 방수방진이 없고 삼성페이가 안 되는 정도, 이외에 칩셋, 카메라, 기능 모두 그냥 평균 정도, 정말 좋지는 않은데 그냥 쓸만한 정도. 배터리 하나는 장점이겠네요. 여튼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실사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싼 값에 펀치홀을 원하시면 그냥 이 제품을 구매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가 확실히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한 이 시점에서 LG폰을 추천드리기는 힘들어졌기 때문에 10만원 언저리의 제품들을 그냥 살펴보면 플래그십 모델은 S8, 그리고 조금 더 지불을 하면 S9 정도, 보급형 중에서 보면 A30, 조금 더 지불을 하면 A50 정도입니다. 이 제품들 중에서 고른다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기능이나 성능 모두 S9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선택으로 보이는데, 진짜 이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마지노선이다 하고 그 가격에 무조건 펀치홀을 써야겠다 하면 구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외에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기능이나 여러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별로이고, 세컨폰으로 패널도 LCD 패널이고 그냥저냥 쓰기 괜찮으니까 게임용으로, 자동 사냥 아니면 내비 용도로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버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